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수학 익힘책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9를 지금 3분의 1씩 등분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지혜, 9의 3분의 1은 3입니다. 맞죠? 세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맞습니다. 슬기, 9 곱하기 3분의 2는 9보다 큽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3분의 2가 1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계산 결과도 6이에요. 그래서 슬기는 아닙니다. 준기예요. 9 곱하기 3분의 2 우리 방금 얘기했죠? 3분의 2 세도막 중에 두도막이니까 6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선생님이 슬기 이야기 지금 했는데요. 슬기가 이야기한 것과 관련된 문제는 뒤에 7번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2번과 3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약분을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되겠죠. 9 곱하기 6분의 5예요. 6을 그대로 분모를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서 9, 5, 45를 만들고 봤더니 둘 다 3의 배수라는 걸 발견했어요. 3으로 나눠서 2와 15로 약분하고 2분의 15가 됐더니 이제 7과 2분의 1로 대분수 전환을 할 수 있겠죠. 방법 두 번째는요. 9 곱하기 6분의 5를 진행하면서 6분의 9 곱하기 5를 하고 봤더니 9와 6이 둘 다 3의 배수라는 걸 발견하고 2분의 3호 15라고 만들고 난 후 7과 2분의 1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3은요. 처음 볼 때부터 9와 6을 약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호 15가 되겠고요. 7과 2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죠. 방법 1, 2, 3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 약분하는 시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선생님은 방법 3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미리 약분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요. 4와 8입니다. 4다 외우면 되죠? 자, 약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이 되겠고요. 1과 2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번엔 14와 7 모두 7단 외우면 됩니다. 약분하고 봤더니 분모가 사라진 셈이네요. 2와 3 곱하니까 6 되겠죠? 2, 3, 6 완성됩니다. 8과 12 둘 다 4단 외우면 되겠네요. 약분을 하고 봤더니 훨씬 계산이 간단해지죠? 2, 5, 10입니다. 따라서 3과 3분의 1로 대분수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 보면서요. 대분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과정 함께 연습해 볼게요. 4번이에요. 다음은 3 곱하기 1과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방법 1은 자 1과 4분의 1을요. 4분의 5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의 4분의 1을 구해놓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4분의 5로 만들어낸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서 4분의 5로 만들고요. 3 곱하기 5 분수와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주면 되죠. 4분의 3호 15고요. 3과 4분의 3으로 대분수 전환이 가능하겠네요. 방법 2는요. 지금 1과 4분의 1을 1 더하기 4분의 1의 조합으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1 계산하면 3이고요. 3 곱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3과 4분의 3. 당연히 방법 두 번째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대분수로 바꿀 때 조금 더 편리하다는 느낌이 느껴지겠죠. 선생님은 5번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 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방법 2가 더 편한 친구들은 방법 2를 선택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6 곱하기 1과 4분의 3은 4분의 7로 바꿀 수 있겠고요. 약분하겠습니다.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6과 4가
그러면 2분의 37, 21이고요. 10과 2분의 1로 만들 수 있습니다. 15 곱하기 5분의 25, 10 더하기 2니까 12가 되고요. 약분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12를 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러면 36이 되겠죠. 12 곱하기 1과 8분의 3입니다. 8 그대로 두고 1 곱하기 8 더하기 3, 11이 되겠네요. 약분해보죠. 자, 둘 다 4의 배수로 약분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1, 2분의 33이고요. 16과 2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번에 6번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야기일까? 선생님이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의 결과물이 같다고 했죠?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9 곱하기 6분의 5, 6분의 5 곱하기 9. 어떨까요? 물론 계산하면 2분의 15라는 결과가 완성됩니다. 계산해서 여러분 문제 풀어도 돼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2와 7분의 3 곱하기 5, 5 곱하기 2와 7분의 3 역시 같을 수밖에 없죠. 물론 계산하면요. 7분의 85가 나옵니다. 1과 8분의 3 곱하기 5인데 선생님 남은 거는 8분의 11이래요. 왜냐? 1과 8분의 3은 결국 8분의 11이죠. 8분의 11 곱하기 5나 5 곱하기 8분의 11이나 같을 수밖에 없죠. 물론 계산하면 계산 결과는 8분의 55입니다. 여러분들이 3개씩 다 각각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런 원리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이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7번, 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우리 7번 문제는 풀기 전에 선생님이 수학책에서 이야기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왜냐? 계산 결과가 4보다 큰 식에는 동그라미, 4보다 작은 식에는 세모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4, 4, 4, 4, 4인데 뒤에 곱하는 수가 달라요. 근데 곱하는 수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미만이냐, 1 초과냐, 아니면 1이냐에 따라 달랐죠. 당연히 1이면 자기 자신과 같을 수밖에 없고요. 1 미만이면 작아지고 1 초과면 커지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고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1과 3분의 1 당연히 커지겠죠. 큰 식이 되겠죠. 4 곱하기 2분의 1 작아지죠. 물론 여러분 계산해서 2 4보다 작네 해서 세모 표시해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4 곱하기 8분의 7도 8분의 7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4 곱하기 1, 자, 같은 수기 때문에 4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예 같은 수가 돼버리니까 아무 표시도 안 할 거예요. 4 곱하기 2와 9분의 1 역시 이것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8을 넘어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도 7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색종이 18장이 있대요. 이 중에 9분의 2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색종이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약분해 볼게요. 9다 넣으면 9, 28, 9, 1은 9, 2 곱하기 2, 4장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용한 색종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용한 색종이의 반대면 남은 색종이죠.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푸는 친구 있을 거예요. 사용한 색종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색종이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18장에서 4장 빼서 답이 14장이라 찾을 수도 있는데요. 사용한 색종이가 9분의 2라면 남은 색종이는 9분의 7이겠죠. 전체 합쳐서 1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색종의 수 곱하기
9분의 7을 계산해서 14 아예 한 번에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왜 이 남은 색종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사용한 색종이냐, 남은 색종이냐, 주고 남은 것이냐, 어떤 것이냐 많이들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9번, 10번 응용 문제 같이 해결해 볼게요. 9번이에요. 길이가 3m인 끈의 4분의 3만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한 끈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3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되겠죠. 물론 남은 끈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4분의 1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었죠. 네, 자, 이거는 별도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모 4 두고요. 3, 3은 9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4분의 1m 되겠네요. 가로가 4m이고 세로가 3과 4분의 1의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이 있습니다. 이 텃밭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우리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해주면 되죠. 식 세울게요. 4 곱하기 3과 4분의 1이고요. 4 곱하기 4분의 1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약분이 가능하네요. 따라서 13제곱미터 정리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 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과거에 배웠던 걸 응용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생길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재미없다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 11번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11번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1시간의 3분의 1은 30분이야 라고 했는데요. 1시간은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60분이에요. 자, 60분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20분. 일단 지혜는 틀렸어요. 슬기예요. 자, 일단 1m는 얼마예요? 100cm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되겠죠. 100cm 곱하기 5분의 1 계산해 볼게요. 5로 약분 가능하죠. 20cm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연수는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1리터는 1000ml예요. 여러분 우유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200ml가 5개 모여야 1리터 완성되는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그러면 1000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계산해주면 500이죠. 절반이니까요. 500ml 연수도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슬기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분수의 곱셈 두 번째 활동까지 해봤어요. 혹시 어렵거나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엔 여러분들이 수학 교과서나 수학 익힘책을 다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익숙하게 될 때까지 반복 연습, 수학은 반복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분수와 진분수의 곱셈이라던가 다양한 형태의 곱셈의 모습을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같이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활동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에서 만나요.